바둑의 현재, 미래를 만나다 정상에게 영재가 도전합니다.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상에게 도전하는 영재들, 이 차기 한국 바둑을 이끌어갈 유망주들의 이 대결이니만큼 좀 관심이 가는데요. 옆에서 지켜보시지 않습니까? 네.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구생들이 이번에 다 출전을 했기 때문에 네. 꽤 오랜 기간 본 선수들도 있고 한 1년 정도 본 선수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연구생 바둑에서만 이게 호선 바둑을 두는 걸 보다가 이렇게 정상들과 바둑을 두는 걸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선수들이 조금 더 본인의 기량을 좀 잘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네, 프로와 둘 기회는 많았겠지만 이렇게 정상과 마주할 기회는 또 흔치가 않은데요. 과연 이 행운을 잡은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만나볼 미래는 김하윤 학생입니다. 2011년생이고 연구생 사조 꽤 높습니다. 네, 김하윤 선수가 네. 지금 연구생 들어온 지 기간으로 보면 1년도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사실상 거의 역대급 올라가는 스피드입니다. 네. 굉장한 기대주로 평가를 받는 선수이고요. 보시면 이제 좀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지도사범의 평가를 보시면 인공지능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바둑을 두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도사범이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말이고 실제로도 연구생 시합을 보면 이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대단히 좋은 학생입니다. 크게 될 제목이라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이렇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활용을 하면서 또 자신의 바둑을 이끌어갈 수 있다. 좀 어린 친구, 어린 학생에게는 좀 보기 드문 네. 광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인공지능을 공부하게 되면 네. 인공지능을 그대로 따라두는 경우가 많고 물론 그게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김하윤 학생은 적절히 분배하고서 거기서도 본인만의 스타일을 이제 바둑에서 보여준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네, 이제 바둑에 입문한 지 약 5년, 6년 만에 영생 4조까지 올랐습니다. 에피소드가 김하윤 학생이 직접 적은 건 아니고 이제 지도 사범으로서 네. 이제 본 느낌인데 진지하게 지도를 받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승부를 한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지도사범한테 당연히 질 수 있는 부분인데도 예. 워낙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 지도사범이 승리하는 경우에도 이제 하윤 학생의 눈치를 보는 네. 이런 상황도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진지한 승부를 겨룰까요? 자, 김하윤 학생의 경력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9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윤 학생의 지금까지 성장세를 본다면 2019년은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고도 보여져요. 네,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네. 입상권에 들기 시작했고요. 지금 김하윤 학생의 나이가 이제 2011년생이니까 13살이 되는데요. 네. 이미 이제 한 4학년, 5학년 때부터 초등 최강부, 1살이나 2살 위인 형들, 누나들을 제치고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지금 유망주입니다. 특히 세계 청소년 바둑 대회 매년 이뤄지고 있는 이 대회인데 주니어조에서 깜짝 우승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초등부 보면 6학년들이 기량이 셀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하윤 학생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이기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빠르기도 하고 그 재주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이번 프로그램에 이 정상들이 또 수락을 해준 만큼 이 앞으로 바둑의 또 저변 확대에 도움이 또 크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특히 이제 뭐 내노라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강자들이 이번에 그 대결을 수락을 해서 네. 영재들과의 대결을 함으로 인해서 영재들한테도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최정상을 지키고 있는 프로기사가 출동합니다. 어떤 선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저는 동요초등학교 5학년 6반 정수영 바둑도장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하윤입니다. 박정환 사원님은 제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사원님이셨고 한번 둬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도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중후반에 전투가 일어났을 때 좀 더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둬서 꼭 한번 이겨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도전을 받아줄 선수는 한국의 박정환 구단입니다. 이 두 대국자가 다른 긴장감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박정환 구단입니다. 2006년에 입단을 했고 현재 한국 랭킹 3위입니다. 네, 오랜 기간 한국 바둑의 1인자를 지켰고 랭킹 네. 1위도 아주 오랜 오랫동안, 시간 동안 네. 유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신진서 선수한테 자리를 이제 물려주고 3위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한국 바둑의 최고의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랭킹이 좀 하락하는 순간이 아닌가 싶었을 때에도 삼성화재배 우승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국내 대회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김하윤 학생입니다. 한국기원 연구생 4조입니다. 자, 앞에는 이제 1, 2, 3조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2022년 세계청소년 바둑대회 국가대표로 주니어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미 세계 청소년배를 우승했다는 것은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은 네.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국내 대회에서도 거의 뭐 우승에 근접하는 실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가리지 않고서 가장 유망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대회는 뭐 중국, 일본은 거의 프로급이 나오거든요. 네. 제한 시간은 10분입니다. 초읽기는 40초 5회입니다. 바둑 정상과 영재 대결 박정환 선수가 김하윤 학생을 맞아서 이제 대결을 겨룹니다. 치수는 정선의 7집을 김하윤 학생이 받습니다. 초반을 좀 지켜보시죠. 네. 네, 김하윤 선수가 연구생에서 전매 특허로 사용하는 포석이 아,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프로들도 아주 어려워하는 아주 난해한 그런 대형 정석을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도 그렇게 좀 네. 아주 어려운 길을 갈지 좀 궁금했는데 달라졌나요?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네. 이 김하윤 선수의 포석은 거의 화점이 없습니다. 예, 일단 소목을 2개를 차지하고 두고 이 소목에서의 그 상대가 날짜나 한 칸 높은 구침을 선택했을 때 가장 까다로운 정석을 선택을 해서 상대와의 전투를 유도하거든요. 아마 오늘 박정환 선수가 지금 소목이 하나 비었잖아요. 걸쳐올 예.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어려운 협공을 해서 박정환 선수를 좀 괴롭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협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가 미리 좀 파악을 했나요? 네. 걸치네요. 아마 2칸 낮게 걸쳐갈 겁니다. 낮은 협공을 할 겁니다. 네. 아, 이곳이군요. 네. 네. 워낙 근데 지금 주위의 배석 자체가 흑돌이 좀 많은 경우라서 바로 접근전은 박정환 선수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들이 자체가 하변에 벌림도 네, 있고.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네. 하변에 이제 없는 상황에서 주로 김하윤 선수가 많이 두는데요. 지금은 여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전투를 한다면 이제 보통 이렇게 두고서 이제 뭐 여기를 미는 수도 있지만 김하윤 학생은 여기를 늘어서 이 전투하는 것을 굉장히 즐깁니다. 네. 근데 여기 있기 때문에 아예 전투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어떤 전투를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를 날일자 가는 선택을 안 합니다. 지금은 네, 조금 유연하게 박정환 선수도 배석에 맞춰서 지금의 정석을 좀 선택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붙여 갈랐을 때 오히려 이게 더 엷은 행마이진 않을까요? 네, 이제 여기를 붙여가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단순히 여기를 받아주면 좀 무난하게 뭐 이런 데를 밀고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데를 지키면 네. 아주 좀 간명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일반적인 선택을 했을 때 흑이 차단을 해왔지만 간명한 선택이 되는 걸 좀 전에 보여드렸고 이제 여기를 두게 되면 이제 여기를 나와서 끊어가는 게 조금 보통은 안 된다는 건데 여기가 가까이 있으니 김하윤
학생 입장에서는 아마 이 변화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지금 떠올리고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응원이 되거든요. 보통은 여기가 흙이 없다면 나와 끊겨서 조금 흙의 입장에서 네. 전투하기 힘든 변화입니다. 아예 손을 돌리네요. 당장 어려운 변화로 끌고 가진 않았어요. 네. 그 박정원 선수의 약간 아주 옅은 미소라고 할까요? 보였나요? 네. 보셨나요? 네. 저는 네. 캐치하진 못했는데. 살짝 보였는데. 네. 당연히 여기 이쪽으로 손이 올 줄 알았는데 손을 돌리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우한은 손 빼도 당장 배기 제압은 안 되니까 뭐 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 보네요. 네, 다음에 이 정도로 두는데요. 네. 또 손 뺄 가능성이 높고 또 치 받는 정도인데 어차피 늘어서 이제 여기 젖히는 것과 또 붙여서 타게 하는 것이 남아 있고 흙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마를 좀 구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수법이 있습니다. 배기 둔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이 귀에 흙 한 점이 제압당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지금 손을 돌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그 김하윤 선수에 대해서 연구생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정말 역대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하윤 선수가 2022년 3월부터 연구생 이제 입문을 했습니다. 정말 만 네. 1년이 안 됐군요. 그래서 2022 시즌 7차 연구생 리그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네. 연구생 리그는 1년에 8번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021 시즌 7차 리그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은 2022 시즌 8차까지 끝난 상황이라 김하윤 학생은 연구생에 들어와서 10번의 리그전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기간 자체는 1년이 채 되지 않고요. 10번의 리그전 동안 연구생에 들어오면 10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김하윤 학생이 지금 현재 4조의 상황인데 4조에서도 마지막 회차 리그에서 3조로 올라가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결과를 본다면 10번의 연구생 리그 동안 유지를 3번을 했고 7번의 승급이라고 할까요? 일단 떨어지진 않았던 거네요. 네, 떨어지지 않았고 7번을 올라갔습니다. 네. 거의 볼 수 없는 스피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기간도 굉장히 빠르고 10번을 해서 7번을 올라간 것은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또래 친구들에게는 공공의 적이겠는데요. 그러니까 김하윤 선수 네. 또래 유망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또 비슷한 시기에 입문하기도 했어요. 근데 김하윤 선수가 가장 빠릅니다. 대단합니다. 거의 본 적이 없죠. 거의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는 해가 바뀌는 2023 시즌 연구생 1회차 리그부터는 3조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대부분 그 조 이상이 되면 중학생 네. 성들이 좀 많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기복이 없는 거예요. 지금 10번의 리그전을 하는 동안 기복 없이 거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린 그 학생들은 기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올라가다가도 한 번 그 조에서 막혀버리면 뭐 10판을 두게 되면 9판을 두게 되면 거기서 막 2승하는 경우, 3승하는 경우 하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하윤 선수 거의 그런 적 없이 지금 아주 순탄하게 연구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귀를 어느 정도 뺏은 후에 버리지 않았네요. 네, 조금 이제 눌려서 네. 그렇게 좋은 느낌의 작전과 흐름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여기의 자세가 일단 흙으로서는 또 훌륭하기 때문에 네. 김하윤 학생으로서는 버틸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워낙 전투력이 좋은 학생입니다. 수율기, 전투 능력, 그리고 노림, 또 집요함 이런 것까지 그 전투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갖춘 선수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단점도 있겠죠. 뭐 단점이라는 부분은 좀 세밀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역시 이제 속 깊하기 때문에 약간의 경솔한 부분도 아직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점이 굉장히 많은
어린 학생입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들을수록 오늘 대구 기대가 됩니다. 네, 사범님은 약점이 없으세요라고 이제 언젠가는 찔러볼 수도, 바로 찔러갈 수도 있는 작전이긴 한데, 예. 약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있겠죠. 당연히 백은 뒤로 맞고 단수를 쳐서 이렇게 좀, 네, 여기는 있습니다. 볼 겁니다. 그럼 또 끊어가고 뭐 이런 식인데, 예, 뭐 갈 수 있어요. 충분히. 백도 좀 가볍게 처리를 해야 되고, 뭐 백으로서도 약점인 곳입니다. 네, 역시 바로 가죠. 바로 찌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예, 기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었군요. 네. 박정환 선수가 김하윤 선수의 데이터가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당황할 수가 있어요. 와, 이렇게 힘이 세. 당돌한데요. 네. 네. 심상치 않은데요. 이미 끊긴 백의 자세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심상치 않아요. 박정환 선수가 피합니다. 네, 오늘 바둑은 좀 김하윤 선수의 오히려 펀치를 조심해야 됩니다. 좀 두다 보면 박정환 선수도 첫 판이지만 그래도 감이 오잖아요. 아, 무난하게 가면 네, 뒤집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네. 뭐 또 이제 약간 탐색하는 느낌으로 갈 수 있잖아요. 예. 정상들이. 무난한 쪽으로 가도 나중에 좀 승산이 있을 수 있겠다. 일단 차분하게 이끌어 가자. 뭐 이런 마음이 이제 보통일 텐데 지금 일단은 박정환 선수도 겉으로는 좀 편안해 보이긴 한데 표정 관리 중인가요? 속으로는 이거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제 서로 네. 이제 맞고 버티는 거예요. 이제 김하윤 선수가 제일 잘하는 분야가 나오는데요. 자, 이제 백은 우상기 살았느냐 강요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마음 받을 아닐 마음이 겁니다. 없나요? 뭐 네. 이거 사모님은 사르셨어요라는 마음일 겁니다. 여기는 아예 일단은 안중에도 없어요. 여기보다는 공격적으로 나갈 겁니다.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기백이 좋네요, 확실히. 이게 좀 더 두터워지잖아요. 네. 그럼 이런 데 한번 붙여서 물어보고 받을 때 여기 나와서 또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이게 두터워지면 수도. 충분히 예.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것 당연하기도 하고 기풍 자체가 그래요. 김하윤 선수가 아주 전투적입니다. 여기는 이제 손 뺄 수는 없죠. 그냥 날일자 당하는 순간 뭐 잡혀버리니까요. 그래서 행마가 뭐 날일자 붙이는 것 뭐 두 가지인데 붙여서 그 다음에 깔끔한 행마가 나오면 좋은데 저 치고 나갔을 때 여기서의 행마가 답답하군요. 과연 이런 정도면 그냥 눌러가서 네. 오히려 이제 중앙을 봉쇄당하는 느낌이라 그냥 날일자가 지금은 정수인 것 같아요. 근데 김하윤 선수가 이런 자리를 진짜 잘 안 놓치는 선수인데 여기서 제 예상에는 김하윤 선수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이런 데 붙여서 젖히면 건너 붙여서 역습하는 것 이런 거 가장 먼저 떠올릴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아예 먼저 붙여서 네. 이렇게만 되면 먼저 붙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 자세가 너무 좋거든요. 이건 잡힐 것 같은데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가잖아요. 근데 뒤로 젖혀요. 요때. 그래서 조금 빨랐어요. 이거는 김하윤 선수가 너무 일직선으로 보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행마가 잘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두면 행마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도 치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를 일단 끊어주진 않죠. 네. 이걸 단수당해서 이어야 되면 여기까지 옥집이니까요. 예를 들어 여기를 치받게 되면 백은 일단 이곳은 끊어주지 않고 단순히 있겠죠. 이제는. 그러면 이렇게 두고 뒀을 때 백이 여기 있는 자리가 다음에 두면 한 집이 되니까 훨씬 더 이제 사는데 좋죠. 조금 빨랐던 게 아쉽습니다. 네. 여기 또 뚫고 나가요. 패 생각인가요? 이건 뭐 거침이 없네요. 근데 이거는 패가 나서 일견 보기에는 네. 백이 곤란한 것 같지만 백은 일단 여기를 뚫은 자세가 좋아요. 그리고 여기를 끊는 네. 패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패감이 없다면 김하윤 선수의 지금의 그 강력한 이 작전은 조금 서두르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오히려 성급한 느낌이 붙이는 있군요. 작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반대편으로 붙였으면 박정환 선수가 조금 더 응수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 한 점은 받아야 돼요. 이 한 점은 자체로 잡는 순간 집으로 백이 10집 나면서 안팎으로 워낙 크고, 여기 따내는 자리가 두텁기는 한데 이 자리를 아직 다 잡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곳은 언제든지 한 점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약한 돌이 아닌데 해소한 것 치고는 굉장히 흙의 입장에서는 별게 없습니다. 자, 흙은 어디서 팩감을 구해야 할까요? 다시 크게 가겠죠. 이런 데를 써서 다시 있게 되면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중앙을 써가지고 계속 이제 뭐 몰아가는 쪽에 팩감을 써서 이 패를 이기려고 할 겁니다. 네. 박정환 선수도 여기를 단순히 있는 것은 다시 날일자 맞아서 이건 약간 답답해요. 여기를 단수치고 한 집을 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 상황이 여기가 뛴다고 해서 흑한테 확실한 선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받아주더라도 한 집을 내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일단은 패를 남겨둔 상황에서 중앙으로 좀 뛰어나가서 계속 패를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좀 박정환 선수 당황할 때가 됐어요. 예. 왜 이렇게 힘이 센 거 같지? 굉장히 도전적이다. 네. 뭐 이런 느낌이 지금 확 오거든요. 네, 조금 전에 서둘렀을 때는 네. 실수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또 이렇게 다시 가다듬고 네. 느니까 역시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네. 쉽지 않아요. 일단은 중앙을 뛰어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네. 이후에 팩감을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영재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둑을 이끌어가니까 참 보기가 좋고 재미있네요. 이 지도사범의 평가처럼 당연히 뭐 배우는 마음은 있겠지만 무조건 나는 배우겠다라기보다는 진정한 승부를 네. 즐기고 있습니다. 본인의 스타일대로 이제 네. 평소 하던 것처럼 두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야 이제 나중에 뭐 승패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후회가 안 남습니다. 네. 흙이 씌우기 전에 하변에 사전 동작을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베개 지금 네.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뭐 어디를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게 여기를 날일자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거의 어디를 두더라도 뭐 진짜 이땐 늦겠죠. 네. 네. 지금은 여기를 두는 방향이 한 칸밖에는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예, 뭔가를 활용할 수 뭐 예를 들어 뭐 여기를 활용이 되고서 이렇게 날일자가 하면 차후의 공격을 한 칸보다 덜 피할 수는 있는데 이런 거의 부침 자체도 지금은 뭐 받아줄 흙이 아닌 것 같고, 야, 여기 건너붙이네요. 박정환 선수가 정말 고심 끝에 네. 선택한 자리가 이곳이고요. 이렇게 해서 한 점은 여기는 지금 사실상 살려나가기가 어려운 자리가 됐는데 여기가 하나 끊어져 있으면 뛰어나갔을 때 여기 따내고 여기에 있는 자리가 선수가 돼서 팩감을 이런 데를 쓸 수도 있고요. 확실한 팩감이 됐죠. 뭐 여기가 팩감이 듣게 되면 또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차후에 따내고 해소를 했을 때 흙한테 좀 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이제 전투에서 유리하다는 뜻이겠죠. 그렇다고 끊지 않고 단수를 치는 건 더 백의 의도로 걸리는 건가요? 네, 이렇게 두게 되면 네. 지금은 이제 여기 두고서 한 칸을 띄어서 나갈 겁니다. 아, 악수를 하긴 했지만 위쪽에 워낙 두터워서 괜찮긴 한데 그래도 여기가 확실하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또 백의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것도 보통은- 생각할 수 보통은 있나요? 워낙 네 여기가 이제 따내는 자리죠. 보통은 워낙 두터워서 괜찮긴 한데 실리 일단 높은가요? 흙의 실리가 네. 45 쉬운 집 정도 나기 때문에 그래도 있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수순 진행이 꽤 됐습니다. 지금 블루스팟 횟수가 거꾸로 된 게 아니죠? 자, 박정환 선수는 50수까지 16회 블루스팟을 마쳤고요. 김하윤 학생의 횟수가 놀랍습니다. 총 18회입니다. 네, 횟수 자체는 앞서긴 하는데 네. 그 격차가 좀 박정환 선수 쪽으로 갔잖아요. 뭐 네. 약간 미세하게라도 이게 이제 블루스팟 일치 횟수가 높다고 이제 형세가 꼭 좋은 것만 아니고 그렇죠. 이제 뭐 그런 부분마다 흑의 입장에서나 백의 입장에서 좀 더 당연한 부분이 많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석의 과정에 여기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거죠. 네. 많은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제가 아까 이제 지나가는 창보도로 하나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하나 붙이고 이제 이렇게 뛰어나가는 자세가 나오면 여기를 끊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축이 되거든요. 네. 약간 이제 지나가는 길에 활용을 한 것 같고 아예 눌러서 더 두텁게 이쪽으로 막네요. 제가 여기를 이제 약간 위험하다고 봤던 것은 아예 그냥 위쪽으로 날일자를 공격해 왔을 때 아래쪽과 상관없이 전체 통째로 약간 이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김하윤 학생이 여기를 받아줬기 때문에 한시름 좀 놓은 것 같고요. 오늘 여기 부분은 침착하네요. 약간은 좀 의식을 하나요? 네, 아직 패가 남아있기 때문일까요? 하변 수중에 넣었고 확실히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돼서는 어제 이제 뭐 여기를 나와도 되고 뭐 이런 데를 늘어서 또 활용을 해도 되고 좀 이제 대개 입장에서는 그래도 흑의 공격권에서 좀 한시름 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좀 세찬 압박을 받다가 네. 예, 조금 이제 풀렸어요. 무난하게 중앙으로 탈출하는 건 만족스럽지 않나 봐요. 예. 예, 그래도 뭐 그 자리 네. 워낙 좋은 자리라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조금 아쉬움은 있네요. 흑의 입장에서. 더 압박을 할 수 있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가는 자세가 여기 활용이 아주 잘 들어가가지고, 백의 자세가 괜찮아요. 나중에 여기도 선수, 한 칸 뛰는 것도 선수가 되면 또 여기를 외곽 쪽을 좀 눌러 막을 수 있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네. 네, 백이 괜찮게 처리가 됐고요. 대세점을 계속 갑니다. 예, 이런 것도 굉장한 장점이죠. 물론 여기 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런 거는 이제 뭐 백이 밀어 올렸을 때 대세의 요처가 되는 것이죠. 이 모양도 굉장히 커지고 근데 날일자를 가는 순간 다시 한 번의 압박이 있고 받더라도 여기 교환 자체 흙이 흘러가는 흐름이 좋습니다. 돌의 효율이 네. 다르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약간 변칙적으로 두는 것 네, 같긴 지금 하고요. 박정환 선수가 네. 지금 제가 무슨 느낌일 것 같냐면 왜 이렇게 잘 두는 거야? 왜 이렇게 잘 좀 두지?
계속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알듯말듯한 예. 표정을 짓기도 하고요. 그런 거예요. 예. 아, 왜 자꾸 내가 뭘 해야 되지? 원래 박정환 선수가 승부를 할 때에는 네. 뭘 하는 스타일은 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백이 뭔가 책략을 구해야 되는 상황, 뭔가 그 압박을 받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예. 여섯, 지금 선수도 아주 중요하죠. 우상기가 네. 아직 비어 있어요. 김하연 학생 별로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여기를 젖히려고 이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를 이제 끊어갔을 때 이제 이렇게 두고 이렇게 아주 막을 수 있는 자세가 딱 네.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 없으면 그냥 뚫려 버리는데요. 이거는 막 와서 세 점이 거기 살기가 어려워졌죠. 아주 절묘한 형태로 백이 엷어 보이긴 하는데 살리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따라 나가면요. 끊어야 또 되는데 자충이네요. 이렇게 따라 네. 나가면 여기 따라 나가면 여기 이어서 잡혀버립니다. 아, 2단 저층까지 갑니까? 2단 저층까지 가면 하나 더 갑니다. 네. 여기서는 재밌겠는데요. 이제는 김하윤 학생도 시간 써야 될까요? 지금 한계점에 왔어요. 이 참는 게 단수를 이렇게 치고 여기를 잡아서 깔끔하면 나쁘지 않은데 여기 단수가 선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나오는 게 생겼어요. 이게 나오는 게 생겨버리면 지비한다니까 아주 큰 일이거든요. 이렇게 네. 두게 되면 여기가 단수 따낼 때 여기 돌려치면 다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점이 활용이 되면 흑이 응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로 끊어간 거예요. 지금은 흑도 흐름상으로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자, 있고 여기서 눌러막는 것과 느는 게 있는데 보통의 행만은 느는 거죠. 네. 30초. 하나, 둘, 자, 이 전투 어떻게 될까요? 넷, 다섯, 여섯, 수읽기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도 최대한 시간을 쓰고 이었습니다. 뭔가 흐름과 전투의 느낌은 그냥 호선 바둑 리그에 나오는 바둑의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이 상황 자체가 네.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도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뭐 수읽기를 하지 않고 이 모양 직관으로만 봤을 때는 5대5에 가까운 건가요? 거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흑의 입장에서 여기를 늘었을 때 다음에 네. 이 자리가 잡아서 확실한 선수가 되면 여기 넣는 건 당연한데 근데 여기가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백이 안 받아도 되면 여기 날일자의 급소를 당해서 여기 붙임과 연계돼서 흑의 네. 행마가 좀 원활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물러가 버린 건데 이 수는 강력한 수이긴 한데 두 점 머리 젖혔을 때 이 상황은 여기서 때리게 승부 날 수 있겠는데요? 바둑이 흑 쪽으로 좀 불안하게 흘러갑니다. 계속 그래프가 줄고 있고요. 이거는 급박합니다. 끊어갈 수는 없죠. 예. 축이 되니까요. 흑의 입장에서는 밀어간 것은 네, 왜냐면 지금 약간 위험한 타이밍이에요. 백이 뭐 현란하게 풀어가는데요. 일직선으로 네. 밀어갔다라는 것은 백을 당장에 압박했기 때문에 백이 젖혀갔을 때 다시 재젖혀가야 일관성이 사는 거거든요. 네. 자, 일관성대로 두었는데 문제는 여길 나갔을 때 흑의 이약점을 적절하게 봉쇄할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은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둘 때 여기 끊는 게 남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고 네. 이렇게 잡히는 거니까 여섯, 어떤 식으로든 방어를 해내야 되는데 따내게 되면 그러니까 따내게 되면 지금 여기도 대책이 없어요. 이미. 네.
그리고 문제가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를 젖혀서 방어가 이건 뭐 방어 자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경 쓸 나가면 때가 대책이 많아서 없네요. 네. 제가 예를 들어 보면요. 여기 두고 여기가 상관없더라도 지금 사실 하나만 끊어두고요. 요거는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이렇게 여기가 살았을 때 여기 자체만 해도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한 가지 여기를 제대로 살리는 것조차 힘들다는 것. 이렇게 됐을 때는 흑의 입장에서는 6, 7, 8.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예 방향을 전환을 했는데요. 오히려 이 선택이 약간 위험함에서 좀 타협으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정말 끊어서 위를 따내도 네. 안 되네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위를 따내면 역시 이렇게 맛보기군요. 네. 빈상각을 두면서 여기 2점 잡히는 것 여기 맛보기죠. 2, 3, 4, 5, 6, 아, 그래도 이수로는 늘었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행마대로. 박정환 선수가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타협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 있고 3점 잡고 뭐 이런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교환을 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럼 이제 이으면 여기가 선수가 되고 또 받아야 되는데 여기 돌이 없으면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들어가고 백돌 여기 없습니다. 3점 잡고 뭐 이런 식으로의 타협도 사실 백쪽에서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잘 됐어요. 근데 와 이건 뭐 정말 김하윤 학생의 생각을 아직은 읽을 수가 없는데 간파가 안 돼요. 다시 찔렀어요. 끊었을 때 하변의 교환으로 달라진 게 있다는 뜻인데. 이거는 흑 쪽에서 걸린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예. 일단은 끊었을 때 여기 끊는 약점을 대비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4점이 못 살면 대책이 없거든요. 흑의 입장에서 여기 하나 따내는 수가 선수가 돼야지 전투가 돼요. 자, 이었습니다. 김하윤 선수가 술기가 워낙 좋은 지금 학생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자, 지금 우하기에도 찔른 상태로 자충이 되어 있고 하변도 난리입니다. 30초. 하나. 하변의 한 점을 잡아서 하변 수순을 이어갈지. 지금 다 가죠. 지금 네. 백이 적절하게 어느 정도의 딱 타협을 제시를 안 하고 백도 그냥 끝까지 가고 있어요. 네. 박정환 선수가.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따내는 거 선수예요. 봤습니다. 여기까지 선수 할 수 있어요. 따냅니다. 문제는 여기예요. 30초. 하나. 일견 보기에는 흑이 먼저 둬서 2점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지만 4, 5, 지금 생각보다 수상전이 어려워요. 저 치면 나가서 오히려 흑이 잡히게 되죠. 자, 늘었습니다. 실전 보시죠. 와, 근데 느는 거는 최대한 늘어서 백의 수를 줄이고 있는데 느는 뜻은 네. 어떤 거냐면 여기를 예를 들어 이렇게 두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형태에서 따낸 거보다 얘네들을 또 따내야 되고 이런 곳을 막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백이 조여가게 되면 수부족인 건데 여기를 하나 먹여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 단수를 선수하게 돼서 따내게 되면 오히려 백이 잡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수상전 할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박정환 선수도 이 장면에서는 좀 생각을 할 것 같죠. 타협을 할 수 있는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지금은 사실 흑이 어디를 받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곤란한 모양이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일단은 30초. 잡는 선택을 먼저 보겠죠. 잡았을 때
전투가 잡습니다. 자, 타협이 계속 어렵습니다. 수상전에는 뭐 좀 득일 수는 있어도 그게 흑의 뜻대로 잘 착착 맞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5점이 이 2점에 대한 수상전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서. 네. 둘, 셋, 넷, 해결해야 하는 물론입니다.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덟, 아홉, 끊었죠. 자, 박정환 선수는 이제 정리가 다 된 듯합니다. 삼십 초 하나, 둘, 네. 지금은 이 5점이 워낙 다섯,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막아서. 네. 여기를 넣은 것은 여기를 막았을 때 수상전을 늘리기 위한 작전이었고요. 네. 이 작전은 성공하긴 했는데 문제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수상전의 맥점은 당연히 여기인데요. 그때 이렇게 막으면 백이 이렇게 웅크려서 여기가 자체가 내수가 되는 순간 흑이 세수를 벗어날 수 없어서 이제 오히려 안 되는데 넷, 이 타이밍에 다섯, 여기를 딱 먼저 들어가게 되면 여기 백이 한 수가 줄어듭니다. 자, 늘었어요. 박정환 선수는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 여기서는 네. 이 백도를 버림돌로 활용을 하고 뜻은 여기를 끊어가는 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수. 따내는 게 선수가 되더라도 여기를 찔렀을 때 여기를 찌르게 되면 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깔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흑은 여기도 다 살리고 여기도 잡을 수는 없어요. 지금 이곳이 잡히기 직전입니다. 네, 지금은 여기를 먹여칠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또 그대로 나가서 다 잡으면 좋긴 한데 이 타이밍에 여기를 읽게 되면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백이요. 여기 막아야 되는데 여기를 먼저 막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나가요. 하나,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든. 넷, 그때 그냥 그럼 여기를 막으면 소위면 잡혔어요. 일곱, 집이 여덟, 있고 없고의 걸리는 차이죠. 게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를 네. 지금은 먹여칠 수밖에 없어요. 이곳을 선수로 잡히는 게 얼마나 큰 가치냐면 여기 지금 패가 남아 있었거든요. 패가 해결이 남아 되는군요. 있었는데 네. 이거를 잡으면서 해결이 되니까 잡는 것도 거의 뭐 20집 가까이 되고 해결까지 되면 뭐 안팎으로는 뭐 어마어마한 가치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뒀는데 이 정도 잡은 것은 원래 집에서 잡은 것보다도 집으로 손해를 본 거라서 네. 이곳에서의 차이는 뭐 대단히 많이 벌어졌죠. 타격이 생각보다 대단히 큰데요. 아, 들어가는 게 너무 아픕니다. 하변을 제압하긴 했지만 집으로는 크지 않고 하변의 흙의 모양이 다 지워졌습니다. 초토화가 됐어요. 예, 한 번에 큰 전투가 둘, 셋, 끝이 났는데요. 네. 아, 여기서 여섯, 김하윤 학생이 손해를 여덟, 많이 봤습니다. 또 우화기를 받을 여유가 없군요. 아직은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최선을 좀
다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다 맡겼습니까? 근데 어떻게든 만회를 해야겠다는 근데 생각뿐인 것 같네요. 거기도 네. 사실 쉽지 않은 게 이게 사실 늘어도 될 거고 이게 끊는 게 바로 됩니까? 여기 끊어서 연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데를 젖히기만 해도 여기 이제 끊기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으면 이렇게 단수 쳐서 단수 나가서 여기 끊어서 위로 뚫는 걸 보더라도 단수 치게 되면 여기 나가면 단수 쳐서 이 회소리 치기거든요. 아, 피할 길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 단수가 예. 선수되면 네. 젖히는 게 선수되면 흙이 이어도 여기 따내는 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다음, 그럼 이거는 그냥 막아도 안 끊기는 자리고요. 지금 늘어도 그것도 안 끊겨요. 물러나도 결국 네, 단수 치고 한계가 따라 나와서 안 있습니다. 되죠. 네. 이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역습이 안 통해요. 아, 힘이 좀 빠지겠는데요. 네, 이건 힘이 많이 빠져요. 네. 끊는 게 안 되면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고 여기를 안 막게 되면 이런 데 끊고 단수 선수죠. 그렇죠. 여기 막는 것도 이거 한 칸 때문에 선수입니다. 여기 한 칸 뛰면 잡혔죠. 여섯, 이거 받아야 돼요. 여덟, 끊지도 못하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음, 2번 남았습니다. 흙이 앞으로 이제 두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네, 여기는 뭐 거의 이런 정도의 느낌이겠네요. 여기 이렇게 두고 받고 살고요. 하나, 시간을 계속 보내곤 있는데 넷, 다섯, 여섯, 전단을 구할 자리가 없어서 네. 지금 좀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네, 아예 그냥 손을 돌립니다. 받는 게 너무 흙의 입장에서 좀 괴로운 거예요. 후수로요. 처음에 뭐 이 두 점, 뭐 이 두 점은 위로 잡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여기 한 점을 잡아서 버티겠네요. 네. 그리고 백이 뭐 위쪽을 둔다면 요 두 점까지도 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한 칸 떼는 것은 백의 여기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데를 찔러서 이렇게 늘고 다섯, 살아갈 수는 있는 거죠. 네. 여덟, 아홉, 열. 103번 남았습니다. 이제 승패로는 백이 많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30초. 네, 예전에는 거의 없었던 수예요, 저 수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아주 심심치하게 등장을 하는 수법이죠. 네, 여기를 좀 가볍게 처리해서 흙이 어차피 여기를 두지 않으면 백의 입장에서 여기 젖히고 이제 넘어가기만 해도 자세가 괜찮고 흙이 두게 되면 뭐 보통은 치받는 거고요. 뭐 늘어서 두고 뭐 이런 데 씌울 때 뭐 여기를 둬서 아니면 뭐 한 점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무난하게 두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치받고 셋, 늘고 넷, 호구 치고 다섯, 뭐 이런데 여섯, 한 칸 뛰고 백의 입장에서 뭐 씌울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데를 한 칸을 띄어서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평소에 이제 정석의 모습이 초반에 이루어졌을 때 많이 두어지는 거고요. 한 칸의 압박은 지금은 많이 두어지기도 했고 변이 크다 보니까 상변 쪽을 두 칸을 벌려서 집을 확정가로 만드는 선택을 합니다. 네. 김하윤 학생은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당연히 느끼고 있을 텐데 30초. 이제는 이제 승부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돌을 부딪히게 해서 또는 행마를 네. 좀 배우고 싶은 순간일 것 같거든요. 네, 뭐, 근데 둘 곳이 또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자 들어갑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뭐라도 만들어야죠. 네,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네. 형세가 불리하다는 거는 뭐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고요. 자, 들어가서 뭔가 좀 시끄럽게 이제 만들 생각인 거죠.
자, 박정환 선수는 어떤 공격을 보여줄까요? 하나, 둘, 일단은 위로 날짜 씌워가면 답답해요. 벽이 있고 네. 그 주위 환경이 흙의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아서 아홉, 네. 저 주위 환경이 이런 거죠. 이런 데를 뒀을 때도 지금 뭐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되는지 좀 흙의 입장에서 괴롭습니다. 여기 약점이 사라지고 여기 한 칸 띄는 것도 보이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당장 막는 것은 여기 끊는 자리가 남아서 대단히 두터운 곳이 되거든요. 아마 이거 버틸 거예요. 버티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뛸 때 이렇게 찔러서 한번 물어보는 게 흙의 입장에서는 또 괜찮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귀는 귀대로 버티고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박정환 선수도 2점을 이어서 좀 두텁게 진행을 합니다. 튼튼하게 벽을 쌓아두고 씌웠습니다. 당장 여기까지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끊게 되면 이 단수가 있고 여기를 받으면 또 단수 치고 이 단수가 백의 입장에서는 넷, 아주 부담이 되는 곳이긴 하거든요. 물론 단수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어서 버텼을 때 좀 시끄러워져요. 여기는 아주 큰 요석이고요. 그래서 뭐 백 쪽에서는 노릴 수는 있지만 흙이 이곳을 걱정하기에는 좀 바쁩니다. 네, 일단 위쪽 살려야죠. 걱정 안 하고요. 위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네, 전투가 강하니까 공격 당하는 흙이지만 계속 돌을 붙여갑니다. 네, 여기서도 쉽게 안 해줍니다. 네. 젖히면 늘어서 여기 젖히는 게 이제 안형의 급소니까 이기에도 조금 백의 입장에서 돌이 뭉친 것 같고 늘기에는 확실히 당했죠. 외곽에 틈도 좀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늘어서 받으면 여기를 막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를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 막는 것보다 여기가 더 급소란 얘기죠. 흙 압박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수가 나왔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획만을 구하는데요. 당연히 압박을 하겠죠. 젖혀갑니다. 어렵지만 뭐 흙으로서는 백도 어렵게 계속 만들고 있네요. 김하윤 선수의 네. 뜻은 뭐 여기를 두게 되면 글쎄 뭐 백이 이곳을 단수 치는 것보다는 이제 여기를 끊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두면 여기를 이어서 둘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된다고 한번 볼까요? 보통은 이제 상용의 맥점으로 이렇게 두는데 다섯, 여섯, 이런 식의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약간 폐 뒷맛도 살짝 보면서 네. 와 여기까지 갑니까? 자, 박정환 선수도 힘을 보여줍니다. 아예 단수 이런 교환도 하지 않고 두니까 흙의 입장에서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치게 되면 백은 그냥 여기 한 점 살리지 않고 여기 두고 위쪽을 잡겠다는 뜻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곤란하군요. 흙도 네. 여기를 끊게 되면 사실상 단수를 쳐서 줘야 되는데 이거는 백이 여기까지는 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다 접혀버리면 사실 싱겁거든요. 여기는
두터움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집으로는 하나, 큰 곳이 아니라서 셋, 흑의 입장에서 칠 수는 없죠. 다섯, 지금 상황에서 근데 단추 안 두고서 둘 데가 없어요. 아, 있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 단수를 칠 이유가 있었나요? 그냥 이어도 여기를 늘어갔을 텐데요. 왜냐면 그럼, 여기를 네. 읽기에는 여기가 젖히는 게 기분 나빠서 예, 뒷맛이 고약하죠. 글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백이 공격을 하는 건데 흑이 공격을 하는 느낌이 드는 건데요. 여기 밀어도 지금 이런 데 가게 되면 뭐 여기 가도 되고요. 여기가 끊기는 게 당장에는 없거든요. 이렇게만 둬도 끊어갈 수가 없는 자리죠. 그리고 뭐 여기 잡아도 되고요. 잡히는 게 보이지만 뭐 흔히 이야기하는 옥쇠라고 봐야 될지. 지금 거의 약간 그런 느낌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바둑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네. 뭐 보통은 이제 늘어가는 건데요. 네. 상수가 잡으러 오면 사실 살기 바쁜데 다 잡혀도 나는 차라리 잡히고 지겠다라는 것만 봐도 이 김하윤 학생이 승부욕이 또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네. 형제들끼리 승부를 겨룰 때도 좀 지면 힘들어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 중에서 바둑을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김하윤 네. 학생이 오히려 이제 승부욕이 그런 식으로 좀 강하다 보니까 아주 바둑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려고 시작을 한 것 같진 않은데 잘 처음에.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 어린 친구들 지면 분에 못 이겨서 네. 성질을 부리는 뭐 바둑돌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든지. 여덟, 자,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나옵니다. 여기를 끊으면 여기를 밀겠다는 예. 얘기예요. 여기 보통 호구 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잡히죠. 그래서 여기 끊어주는 것보다는 지금은 보통 밀어가거나 한 칸 두면 깔끔해요. 한 칸 둬서 다 잡을 수 있으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칸으로 선수되는 부분이 조금 생기긴 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고 이게 두 집 날 공간은 없을까요? 네, 이렇게 둔다고 했을 때 이래도 두 집이 안 나요. 공간이 좁습니다. 호구를 쳐서 선수가 사실 이곳이 선수가 된다고 해도 이제 30초, 사는 것을 둘, 정확히 보기 어렵고 백 입장에서는 다섯, 여기를 붙이는 게 조금 더 확실하겠네요. 일곱, 여덟, 그러면 이 호구까지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국면이 시끄러워지는 게 생겨야 이제 조금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어차피 이제 선수에도 동일하다고 봤을 때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호구 쳤을 때 끼어가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뒷맛이 약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받으면 여기 밀어서 안형이 좀 생겨서 조금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둘, 셋, 넷, 잡기 전에 여기를 하나 다섯, 갖다 붙이면 저 치면 여기를 넘어가고 이렇게 둬서 못 살죠. 자, 그래서 지금 정확히 알고 있어요. 김하윤 학생이 여기를 선수하고 가고 싶은데 그 붙이는 타이밍이 나오니까 네. 이걸 하지 못하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끼워 있는 것을 노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백도 급선은 1선에 한 칸, 2선에 한 칸 뛰는 건데 지금 뭐 흑의 입장에서는 뭐 패감도 자체 패감도 있고 바로 넷, 끼워서 패할 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지금 남았습니다. 김하윤 선수가 이 수가 이 장면에서 가장
백을 까다롭게 하는 수였어요. 네. 박정환 선수가 여기를 뛰고 싶은데 이거 패를 흑이 하게 되면 뭐 부담은 흑만 있는 게 아니네요. 여기 패감 있죠? 네. 패감 있으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쉽게 이곳을 하나,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넷, 저희가 봤던 대로 흑이 막아서 호구 치는 것만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오, 받아줍니다. 이러면 사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건 많이 도움이 싶은데요. 됐죠? 물론 지금 여기를 뭐 산다고 해서 흑이 좋은 형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살아야지만 국면을 더 두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아서 이 돌이 먼저 왔기 때문에 확실히 안영은 하나, 둘, 더 나왔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막았죠. 백도 밀고 잡을지 그냥 잡을지 장단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밀고 네. 잡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잡게 되면 어차피 이곳이 선수라고 봤을 때 막히는 것까지 선수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두고 여기를 이걸 두는 순간 이 모양은 살았다고 봐야겠죠. 살았어요. 확실히 살았어요. 네. 그래서 안영만 본다면 여기를 밀고 들어가서 호구를 허용하지만 이렇게 두는 게 나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뒀을 때 이 형태가 안에서는 여기 네 집이 난 건데 여기를 빈 삼각을 둬서 파워하는 것과 아직 네, 완성이 있어요. 아니군요. 제 형태는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패가 맞습니다. 빈 삼각이 남아 있어서 아직 네. 못 살았어요. 여기 이 공도를 이렇게만 봤을 때는 깔끔하게 살았는데 여기 끼우는 자리를 보면서 이렇게 두게 되면 이을 때 여기 찝혀서 잡히죠. 그래서 그래서 흑도 호구로 여기를 버텨서, 이렇게 해서 버틸 예. 수밖에 없는데 조금 괴롭긴 해요.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이렇게 2패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이어졌고요. 여기도 지금 백이 먼저도 사실 흑이 좀 약간 이상한 것 같긴 한데 패까지 있어서 패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의 사활에 도움되는 흑 한 점을 제 앞에 두고 잡으러 갑니다. 네, 이 수가 있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는 흑은 여기를 찝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두는 거는 마찬가지로 웅크려서 여기에 돌이 없으면 이게 이제 옥집이 되는 거니까요. 안 돼요. 집어서 패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백도 여기를 이제 이렇게 흑이 패감 쓰고 따내게 되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둬야겠죠. 자체 패감 쓸 수 있고 여기를 잇는 패감이 또 좋아요. 다음에 입구자 두게 되면 잡히죠. 네. 그래서 잇는 순간에 여기 한 점 잡은 것 다음에 여기 반집 내는 게 있어서 백은 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패를 할 수 있어서 좀 한결 마음이 가볍죠. 그 끼우는 패는 받아야 돼요. 여기와는 비교도 안 되게 큰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잡게 되면 백이 전체 네. 다 잡힙니다. 쉽죠. 이것도 냉정하게 보면 여기를 단수 치는 게 조금 더 정교한 수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따내게 되면 이걸 안 받아도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를 치받을 때 여기를 끊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뒤로 받아서 이어도 여기 끊기면 어차피 못 살아가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수순이라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득이죠. 이렇게 돼서
교환 자체는 백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도 팩감을 쓸 수 있네요. 지금은 네. 뭐 이렇게 두는 게 조금 더 정교하네요. 여기가 좀 전의 형태에서 지금 흙이 이 형태였잖아요. 여기 네. 따낼 수는 있었는데 이제 여기 치받는 게 딱 들어가죠. 먼저 여기 파워 당하면 뭐 반만 살릴 수 사는 게 있어서, 아니니까요. 네. 네. 끼워놓고 이어도 어차피 팹니다. 네, 어차피 패요. 여기 따내면 여기를 따내면 그냥 위쪽을 이어서 하는데 여기를 따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찝어서 어느 한 곳을 이어야 이제 되기 때문에 패가 됩니다. 당연히 단수 쳐야 되는데 박정환 선수는 정말 신중하네요. 당연히 단수를 노타임으로 칠 만한데 혹시나 여기 끊어서 잡으러 올까봐. 아, 혹시나 여기 네. 이제 팩감을 다음에 차례에 써야 되는 자리인데 역으로 끊겨와서 압박을 당할까봐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박정환 선수다운 침착함이죠. 혹시 상대의 억습이 없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없다고 판단하고 진행을 했고요. 따내고 흙이 팩감 쓰고 그 다음에 백이 기분 좋은 이 팩감이 돌아옵니다. 지금 백은 자체 팩감도 꽤 남아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흑에게 희망이 있는 건 좀 패를 이기고 나서 좀 백을 잡으러 가는 수순은 없을지. 지금 박정환 선수가 네. 여기를 끼워간 게 굉장히 좋은 수순이었던 게 팩감도 미세하게 뭐 한 팩감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네. 지금 결정적으로 여기가 살았어요. 아, 흑이 있고. 여기 돌이 오면서 네. 이 입구자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두게 되고 요것도 한번 돌다리 두드리고 요거는 따낼 것 같아요. 요거는 예,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네. 흙이 다음에 있잖아요. 패를 쓰고 해소를 했을 해소를 때. 했을 때 백돌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집을 만드는 것과 이렇게 한 집을 만드는 게 맛보기가 돼버렸어요. 양쪽을 동시에 파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가 좋은 수였어요. 끼워서 여기 선수 된 게. 살아있군요. 백은 그냥 이곳에 관계된 자체 팩감 안 쓰고 다른 곳 써도 무방합니다. 이 상황은. 전혀 부담이 없죠. 사실 이것도 따내는 게 되긴 되는데 이것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은 이 한 팩감 차이로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한 길을 가겠죠. 아, 그 끼우고 찝은 게 사활을 가르는 네. 수였네요. 사실상 결정타입니다. 네. 여기가 백이 살아있으면 흑의 입장에선 이거를 후수로 사는 데에만 급급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다른 곳에 연타를 허용해도 안 되는 바둑이었고 근데 지금으로서는 허용을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오래 버티기가 힘들겠네요. 근데 뭐 여기가 다 잡히는 한이 있어도 이제 이거는 뭐 따내고 봐야죠. 네. 근데 지금은 여기 생사와 관계없이 이제 집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다섯, 여섯, 보시면 여기 이제 흙집이 여기 한 14, 한 20집, 20 지금 확정가가 산다고 했을 때 35집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100은 이미 여기가 20집이 넘어요. 여기 10집 넘죠. 30집이 넘습니다. 이미 15집입니다. 100은 45집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부담 없는 패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패감도 이것도 사실 못 받는 패감이거든요. 이 패감을 다 받아내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안 받았을 때 역시 이런 압박 당하고 지금은 뭐 잡으러 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둬서 이런 식으로 살게 해주고 여기 지키고. 와버리면 네, 이거는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지금 수가도 재밌는 게 하변에 백이 분명히 패감을 썼거든요. 네. 근데 패를 안 따내고 다시 좌상을 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패싸움을 하는 거 흑이 너무 괴로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건지. 네. 바둑 꿈나무에게 내가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 하나, 둘, 네. 뭐 패감도 그렇고 끝까지. 네, 바로 하변을 가리키죠. 네, 김하윤 학생이 전투력을 제대로 보여주긴 했는데요. 상대를 잘못 만났을까요? 박정환 선수가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뭐 유일한 승부처였던 하변, 덩치가 많이 커졌었던 변화였는데요. 그 자리를 바로 짚어보고 있는 박정환 선수와 김하윤 학생입니다. 네,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두 대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선수도 좀 오늘 많이 당황한 것 같은데요. 그 처음 당황했던 그 시점은 어느 장면일까요? 초반에 일단 여기를 이렇게 끊어가는 거를 바로 잘 끊었을 때. 네. 깊게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네. 막상 끊어가니까 또 행마가 어려워가지고 끊겼을 때 네, 백의 자세가 좀 잘 안 나왔죠. 행마가 좀 어려워서 일단 버텼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위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미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실전이 찔렀는데 치받았으면 좀 더 위험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진행을 좀 해볼까요? 네. 이렇게 진행하면서 좀 흑의 의도대로 많이 흘러갔던 것 같은데 김하윤 학생은 좀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원래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두니까 막상 백이 색깔이 많아서 그렇게 좋다고는 안 봤어요. 김하윤 학생 오늘 그래도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 내가 이제 어떠한 작전을 들고 나와서 이제 후회 없는 한 판을 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을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작전대로 잘 운영이 됐나요? 네. 아, 그래요? 이때 흑이 기분을 내고 있었잖아요. 네. 자, 좀 간단하게 복기를 해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여기서도 그냥 때리고 먹으면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봤는데 네. 좀 이게 최강수인 것 같고요. 좀 계속 비틀었는데 나빠서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받은 게 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아, 나중에 맛이 너무 넘어간 게. 나빠가지고 네. 좀 다른 식으로 받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평소에 김하윤 학생 같으면 조금 더 버텼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약간 그 좀 참은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이게 뭐 원래는 좀 안 두는 속수인데 아, 이수 보고 알았어요. 네, 너무 비상시국이라 어쩔 수 없던 것 같고요. 네. 젖히기 위해서 네. 입구자 교환을 했고 이때 중요한가요? 이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사실상 이 바둑이 승부처였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쉽게 타협인데 네. 실전 입장에서는 흙도 일단 이게 죽기 때문에 좀 선택하기 어렵던 것 같고요. 아, 끊는다면 어떤 타협이 끊으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밀면은 뭐 거의 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좀 실전이면 흙도 기분 나쁘다 생각할 수 있었던 네.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여기가 맛이 나빠서 서로 알 수 없는 싸움 아. 같아요. 근데 이제 김하윤 학생 입장에서도 여기를 안 끊고 두기는 쉽지 않았겠죠, 이미. 이단 네. 여친 당한 상황이라. 근데 여기에 대한 술기 자체는 좀 어렵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는 선택을 했는데 박종환 선수 여기서 어땠을까요? 일단 막는 거 모양이 좋지 않아서 네. 저는 느는 게 더 일단은 까다로웠는데요. 늘면은 일단 어디 착수해야 되는지 아, 이때 생각하는 걸로.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 정답이 잘 쉽게 나오지는 않는 상황인데 확실히 백도 어려웠군요. 일단은 여기 막아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서는 지금 이쪽이 선수 되면은 이게 네. 엄청 강력해가지고 이때는 흙이 이미 여기. 돌이키기 좀 어려울까요? 그래서 저도 찌르는 게 그냥 정수 같고요. 네. 여기서 이거 찌르고 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늘어야 되는 것 같고요. 바로 늘면은 더 네. 위험했던 것 같고요. 제가 먹어서 흙도 그나마 좀 약간 더 숨통이 아, 실전보다는 조금 나을 수 실전에 있었다. 뭔가 여기 느는 거에 네, 대해서 좀 그렇죠. 어려웠는데 이게 살긴 했지만 너무 손해가 막심해서 여기서 좀 차이가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잡히고 나서 이제 김하윤 학생이 계속 두긴 했어요. 이제 어떻게든 더 좀 배울 곳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포기를 하지 않았던 건지. 한번 그냥 네. 너무 이렇게 끝나면 허무해가지고. 아.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박정환 선수가 이제 좀 전에 확실히 힘이 센 것 같다. 이제 강점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좀 보완했으면 훨씬 더 실력이 기량이 좀 향상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다면요. 일단은 뭐 힘하고 슬기도 좋지만 일단 어린 나이답지 않은 너무 기세가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네. 저도 마지막에 좀 그래서 원래 잡을 수 있는 돌인데 많이 좀 실수가 나왔던 것 같고 네. 특히 보완해야 될 점은 일단 저는 어린 나이에 일단 전투 바둑으로 최대한 두는 게 상당히 기량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기풍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뭐 차차 자연스럽게 보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앞에 있으니까 직접 이제 조언이 되는 좀 응원할 수 있는 한마디를 해준다면? 일단은 바둑을 일단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처럼 즐기면서 즐겁게 열심히 계속하면은 정말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박정환 선수는 이 나이 때 즐겼나요? 저는 좀 즐기지 못하고 아. 질 때 좀 많이 아파했는데 네. 그런 것보다도 즐겁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었고, 김하윤 학생도 좀 이 조언에 응원에 한번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앞으로의 각오도 궁금하고요. 박정환 사원님처럼 초연류 프로기사가 되고 싶고 아직 보완해야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답니다. 네, 김하윤 학생의 좀 롤 모델이라고 할 수 네. 있는 박정환 선수가 이렇게 응원과 조언을 보태줬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응원됐을 것 같고 앞으로 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박정환 선수와 김하윤 학생까지 만나봤고요. 바둑의 현재, 미래를 만나다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